생활범죄 수사팀을 예, 발족하겠다. 예, 예. 그 인력은 많이 배치가 됩니까? 인력도 좀 모자라죠. 워낙 경찰이라는 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는 경찰 인력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항상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덕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좀 잘 배치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시민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사 인력을 가지고 좀 저희들이 활용을 할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채용도 발의합니까?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저희들이 5년 동안 2만 명, 그 해경 떼준 18,800명을 저희들이 지금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한 4,0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울산 지역도 그게 그 수준에 저희들이 울산 지역 치안 수요가 전국의 한 2% 정도 됩니다. 네. 2%. 그 2%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저희들도 계속 인력이 충원이 되고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이제 좀 큰 요즘 그 사회적인 집중이 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 좀 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그 아동학대 범죄 울산에서 아주 지금 뭔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울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연일 이런 사안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울산 지역에서도 22개월 된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티슈라든지 수건을 입에 넣어서 방치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장을 긴급 체포를 해서 CCTV 자료도 보고 그다음 보육교사라든지 학부모 상대로 진술을 확보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요.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또 몇 건씩 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요번에는 정말로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 울산에서 발생된 22개월 예. 어린이집 그 원생 예. 그 입에 그 물티슈 집어넣고 한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말이죠. 인천에서 발생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 신고가 혹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제보가 되고 저희들이 첩보를 입수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건이 계기가 안 됐으면 오히려 이런 사건들도 묻혀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2 신고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몇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런 사건이 나면 계속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할 것 같네요. 예. 네. 그 아주 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찰은 이 발생을 뭐 수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도 해야 되고 무슨 그 수사하는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울산 지역이 작년, 재작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그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경찰서의 아동학대 전담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담팀으로 하여금 시청이나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CCTV 현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시설 관계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상대로 피해 안내문 발송하는 등 그 어느 지방청보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아동학대 실태 파악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29일 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례법에는 신고 의무자 직권이 22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뭐 교사, 뭐 이런 분들 22개에서 24개로 지금 확대가 되었고요. 아동학대치사 그리고 중상해 상습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응급조치라든지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통한 친권 제한 등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 강화 규정 외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 내 CCTV 입법을 설치를 입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거의 뭐 여야 합의됐다 하더라고요. 예, 아마 네. 3월에 지금 처리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설 관계자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그 외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전반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 아동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맞았다, 무엇을 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찬찬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아동학대가 전반적으로 재발 예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동학대 전담팀은 이미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네. 전담팀 1월 16일부터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네. 기간을 둬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과연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달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걸 기간을 연장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앞에서 말씀하신 여성 청소년 수사팀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거는 임시방편적인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봐주시고요. 여성 청소년 수사팀은 저희들이 2월 달부터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설기구로서 저희들이 계속 나갈 겁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저희들 기자들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경찰관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예. 괜히 잘못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예. 이런 뭐 그 묘한 것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맡기는 게 아니고 지방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대는 13세 미만의 애들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어서 그 애들의 아동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동들의 성향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항상 언론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에서도 그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그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죠. 그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선에 지방청이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있고 일선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 같은 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번 그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그 뭐 10년 전입니까? 그 이전에 보면은 미국에 갔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 예. 그 함부로 그 옆집 애 만지지도 제대로 예, 못하고, 예. 뭐 안아주지도 못하고, 예. 이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 시대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 보면 가정폭력에 112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옆집에 조금 뭐 예를 들면 해초리 한번 휘두른 부분에 대해서도 112 신고를 해서 수갑을 차고 가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점 이게 아마도 아까도 제가 말씀 치안 트렌드 자체가 치안적 강력 사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봅니다. 저희들은. 네. 하나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말이죠. 예. 어떤데 그 자식 훈육한다고 네. 좀 때리고 예. 이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서 최근에 네. 며칠 전에도 그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애한테 꿀밤을 한 대를 때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가 우리 112 신고를 해서
아동 학대를 하고 폭력 행위를 형사한다는 그런 신고에서 저희들이 출동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과 옥석을 좀 가려야 될 시이지만 그렇지만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찬찬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도 많이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 폭력 문제도 예. 좀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그 학교 폭력 부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학교 폭력이 2012년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경찰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 영어로 SPO들을 배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신고를 전담할 117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률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7 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된 첫 해의 경우에는 많이 증가가 됐다가 2014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되는 등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근절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지금 20명 배치되어 있는 걸 23명으로 지금 증가를 하면 1인당 학교 담당 학교 수가 12개 학교에서 10개 학교 정도로 네.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 활동이라든지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10개 학교를 맞지만 그걸 다 일률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좀 우려되는 학교들이 학교 폭력이 좀 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선택과 집중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까 합니다. 아울러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도 저희들이 더욱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하고 또 그런 117 신고 센터가 있다는 걸 많이 알려서 자발적인 어떤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친구에게 맞았다. 예. 뭐 조직으로 무슨 그 깡패 조직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있다. 예. 하면은 117 신고를 하면 돼요. 예, 바로 하면 24시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경찰뿐만 아니고 여가부하고 교구육부에서 같이 파견돼서 협업을 하는 그런 117 신고센터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될 게 있으면 바로 우리 112를 통해서 그 순찰차를 보내고요. 상담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상담도 하고 또 상담 전문기관으로 연계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그런 일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학교도 직접 찾아갑니까? 학교도 직접 찾아가서 예방교육도 하고 상시적으로 학교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네들 학교 전담 경찰관의 근무 장소는 경찰서나 지방청이 아니고 학교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 가면은 예. 애들끼리 일어나는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학교 선생님들하고 언어를 해보겠죠. 학교 선생님들하고 언어를 하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그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도 파악을 하고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때그때 또 연계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자꾸 줄어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주로 들 걸로 네. 봅니다. 네. 학교 폭력.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요즘 외국인들이 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울산 지역의 등록 외국인 수는 97년도에 강력시 성격할 때 울산에 한 3,400명 정도 있은 네.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 7.5배 정도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네. 비록 우리 울산 지역은 아니지만 지난해 수원 살인 사건 등 외국인으로 인한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경찰은 작년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을 하는 등 외사 경찰 인원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온산 쪽이라든지
남부 야암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밀집된 지역에 또 외국인들 자체로 만드는 자율방범대가 또 있거든요. 그런 자율방범대하고 저희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 경찰관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 한 30명 정도를 그런 어떤 외국인 밀집 지역에 상시 배치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범죄 분위기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범죄가 좀 많이 감소한 걸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들도 우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구성된 지역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주기적으로 좀 교류를 해서 그쪽의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도 제한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외국인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 뭐 범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외국인들을 어떤 내비 범죄자로 그렇죠. 인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도 우리 내국인하고 같이 함께 울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북부 경찰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어째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북부 지역은 주거 단지가 많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소유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래요. 예. 근데 아쉽게도 지금 아직까지 북부 경찰서가 신설이 되지 않아서 중부 경찰서하고 동부 경찰서가 나누어서 지금 치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하고 불일치된 문제가 있어서 치안 역량을 한쪽으로 집중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북부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들어서는 장소는 송정 택지 개발 구역 쪽이고요. 지금 LH하고 부지 매입 계약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경찰서 설계도 다 끝내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아마 북부 경찰서가 신설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2016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북부 경찰서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말이죠. 송정 택지 개발 구역이라고 하니까 이 택지 개발이 다 돼야 뭐 경찰서가 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2016년 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북부 경찰서를 개설을 안 그래도 지금 북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한테 충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못한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반성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북부서를 개설을 해서 치안 서비스를 북부 주민들께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참 많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임 초기니까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또 뭐 완전하게 또 파악도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재임 기간 동안 울산 경찰청장 입장에서 어떤 울산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 울산 경찰청장이라는 그런 직무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저한테는 울산이라는 동네가 고향과도 똑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정말로 오늘의 자랑스럽게 생각한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대화의 상실이자 경제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치안 인류도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드는 게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600여 명의 우리 울산 경찰이 한마음 한뜻으로 좀 따뜻하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아껴주는 마음으로 우리 경찰의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외적으로는 120만 울산 시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통질서를 비롯한 법질서가 확립되어서 짜증과 스트레스가 없이
그래서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울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네. 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렇게 꼭 되리라. 네, 열심히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시민과 그리고 경찰 가족들에게도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울산 경찰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늘 경청을 하고 시민 요구를 반영한 세심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진실로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치안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울산 치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해주신다면 우리 울산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 인류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 경찰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따끔한 질책과 어울러 따뜻한 격려의 할 말씀이 우리 울산 경찰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뛰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밤을 샌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밤늦게 귀가하실 때 저희 순찰, 도보 순찰을 하거나 112 순찰하는 우리 경찰관을 보시고 고생한다고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면 정말 사기 100배에서 신명나게 일을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권력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때부턴가 우리 이웃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꼭 필요한 사람들로 다가와 있습니다. 질서와 안전, 치안 모두가 경찰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불법, 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범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모시고 함께한 오늘 제시한 시사토크 울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범수 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